원유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오늘은 그 부동산 분야가 주제인데요. 그 최근의 집값과 전세값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잘 알려진 분인데 유명한 분이시죠. 그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2달 전쯤인가 저희 그 머니올라 초기에 출연하셨는데 예. 그때 이후로 저희도 뭐 구독자가 한 4배 가량 좀 그렇습니까? 증가했습니다. 그 교수님 덕분 이제 워낙 뭐 간 컨텐츠를 것 좋게 만드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오늘 부동산 분야인데요. 그 사실상 매달 하나씩 지금 대책이 나왔고 예, 예. 마지막 대책이 나온 게 이제 8.4 공급 대책. 예. 그 이후에 한 20여일 지났는데 그 지금 현재의 요 부동산 상황, 특히 뭐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극도의 혼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몇몇 지역들은 고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고가 아파트가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내면을 뜯어보면 거래는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인 주택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방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예. 이것들은 또 하방 압력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유동성은 또 상방 압력이고 예. 이게 극도의 눈치 보기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눈치하고 정부에 대한 눈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지금 재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네. 그럼 이제 거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집값도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고 예. 또 반대편에서는 야, 그 백신 안 받으면 끝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무시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예. 최근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S&P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너무 과열이 아니냐. 네. 저쪽에서 꺼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다 자산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반대로 저는 뭔가 하면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예.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난 끝장이 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초고가 아파트를 또 신고가를 갱신하지만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네. 뭐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좀 불안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불안한 걸 물어볼 때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 강남의 뭐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집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뭐 10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예. 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들이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은 한 2, 3억, 3, 4억 빠져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예. 네.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심리가 조금씩 팽배해지면은 하방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물 경제가 좀 나빠지면은 네. 보통 이제 고가 아파트 주택들을 먼저 유동화시키거든요. 네. 그 물량이 나오면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이런 과정인데 예. 그런 기로에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하방이라고 안정이라고 보신 거는 그 최근에 이제 몇 채 정도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강남을 중심으로 예, 해서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밑에 아파트들, 그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가격 안정화가 될 거의 것이다라고 안정화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0년, 12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 전세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예. 네. 매매가는 계속 조금씩 빠졌어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네. 그때는 왜 매매가가 빠졌냐면은 금융위기에다가 유럽 재정위기, 네.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매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차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전세가 올라가면은 거의 저 매매가가 바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예.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정부의 강한 기조를 봤을 때는 이만큼 상승했던 게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 네. 이게 매매가고 예.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조금 특이한 시장이 앞으로는 생겨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예.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야 이게 이제 효과가 먹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뭐 대치동, 삼성동, 또 청담, 예. 잠실 이런 예.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도 또 핵심 지역 이쪽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거래량은 줄어 있고요. 예, 예.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량하고 이제 가격의 관계를 봤을 때 네네. 이게 이제 거래가 줄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뭐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준다. 그렇죠. 이게 선후 관계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네네. 상관관계는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예, 예. 뭐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건 좀 조금 이제 최근에 학술 논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네. 경향은 좀 찾기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워낙 많다는 게 하나가 있고 정부에서 유동성.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 네. 공급도 늘고 다 늘리는데 예. 강남에 재건축은 없답니다. 예. 정부에서 그건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공급을 무진장 늘리고 뭐 백몇십만 채를 수도권에 짓고 하는데 강남에 재건축은 없다예요. 예. 그 말은 강남 재건축 또는 10년 미만 된 신축 아파트들은 품귀 현상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희소성을 가지게 되고 네. 그 말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네. 어떤 시점을 찾게 되면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재차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또 강남의 그쪽 아파트들 거래 허가제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원래 토지 거래 허가제죠. 네. 네. 원래 신도시 같은 거 만들면은 그렇죠.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이제 뭐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 토지 거래 허가제가 토지값을 잡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 하. 그 이제 법적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네. 나는 거기에 텃밭을 쓸 거야. 예. 아니면 뭐 주택으로 쓸 거야. 네. 뭐 아니면 창고를 지을 거야. 그러면 지자체장이 거부할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용이 됩니다. 네. 그냥 해. 그 대신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워낙 이제 뭐 다양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금이 어디서 나왔니 이런 것도 묻기 때문에 더 복잡하긴 하지만은 법적 요건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겠다 네. 네. 하면은 정부에서 거부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네. 별로 없다. 아. 과거에도 토지거래가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대신 심리적으로 뭔가 허가를 해준다 이러면 네. 이제 쫙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관공서에 이렇게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동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거래량은 위축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 놓고 또 실제로 그 지역은 이제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공교롭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현대차 사옥도 들어가고 예, 예. 그렇죠. 영동대로 지하화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종합 운동장 개발도 있고 예, 거기에 예. 또 GTX 노선이 다 거기에 든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또 눈에 보이게 거기가 계속 일자리와 교통이 이제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고 그 주변도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오릅니다. 그게 아. 이제 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예,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제 그린벨트도 없고 그냥 막 난개발을 막 시켜요 이렇게. 그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의 네,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쫙 난개발 시키니까 한 30년 동안 집값이 실질 가격으로 거의 안 올라요. 네. 아, 자, 그런데 맨하탄이란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섬으로 바다로 강으로 둘러싸여 예, 있죠. 예, 네. 그렇죠. 지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아.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그린벨트로 막아놨습니다. 네. 공급을 그냥 줄여놓고 도시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각 도시별로 확장성 있는 도시들은 집값이 안정적 경향을 보이거나 네, 네. 아니면 하락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예,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명목 가격보다는 물가를 제거한 실질 가격을 보는데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이 많은 도시들은 끊임없이 상승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쪽으로 조그만 토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 네.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예.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서울은 주변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경부축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좀 편해가지고 뭐 크게 보면 서울권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방향 같은 경우에는 네. 확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 말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강남 지역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인프라라는 거는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갑니다. 그렇죠. 그 비싼 철도를 놓으면서 1km에 수천억씩 가는 철도를 놓으면서 사람이 없는 데 놓는다? 그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직장이 모여 있는 데가 서울 강남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남 직장의 출퇴근을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제 토지용하고 교통이 계속 선순환 혹은 악순환이 돼가지고 잘 되는 지역은 계속 잘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초고밀로 개발되면서 뭐 가격이 또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지역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네. 요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입니다. 예, 아, 그 일자리 지역은 고용, 예. 계속 일자리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번 3기 신도시 하면서 고용을 바깥으로 좀 빼주면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정부 정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참,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남을 잡긴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예. 또 그쪽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교통은 계속 또 공급을 해주니까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 뉴욕 집값 잡기, 맨하탄 집값 잡기가 어려운 게 일종의 이게 그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로만 잡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뉴욕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는 유명한 곳이다. 네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우린 그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거기도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든가 네.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을 좀 받았다가 다 갚았을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 제한을 합니다. 예. 근데 뉴욕은 좀 특이하게 그 주택의 공실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실이 5% 미만이면은 예. 5% 미만이면은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모든 주택은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한 50년 이상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러고도 지금 품질은 최악의 그 임대주택 그리고 네. 가격은 계속 오르고 모르고. 있고 예. 이제 과연 규제만으로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네. 그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걸 막 아주 강하게 이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710 대책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뭐 법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왜 법인 그럴까요? 물량들은 조금씩 나오고 나오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 예.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년 6월이 지나더라도 네. 뭐 특히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0% 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양도에 있어 가지고 큰 메리트는 없고요. 지금은 양도세. 이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는 게 나으냐, 내년 6월까지 아니면 6월 지나서 파느냐 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라든가 법인 물량은 거의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몇 명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계층 중에 가장 최상위층이 보면은 6%의 보유세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농어촌세가 붙기 때문에 7.2%입니다. 예, 7.2%면 계산상으로 해보면은 네. 한 15년 지나면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런 그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정책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으면 15년 뒤에 국가가 다 가져가고. 네. 자 팔려고 하니까 최고 양도세 높은 거는 72%입니다. 예. 아, 지금 현재 그렇죠. 72%면은 이건 뭐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예.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 두 채, 세 채밖에 없더라도 네.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다 맡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법인은 이제 빨리빨리 좀 정리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결국. 위헌 판결이라든가 네. 이게 나오면 몰라도 네, 네. 그게 아닌 이상은 특히 3주택자에서는 고가를 갖고 있다. 예. 15년 만에 국가가 가져가면은 그걸 갖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면은 또 시장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다면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 1년 정도 내년 6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뭐 똑같이 공감하는데 네, 주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주택이 주식 이렇게 저점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식조차도 그런데 네.
주식은 그래프가 아주 명확한데 주택은 그렇게 명확한 그래프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실수요자다. 한 네. 2, 30년 살 거다. 예. 예.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아. 2, 30년 살 거다 생각하면. 네. 근데 나는 여기에 5년 있다 갈 거야. 아. 뭐 이거 뭐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내년 그 정도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 근데 뭐 IMF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많이 떨어진 상태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 1% 이렇게 조정받습니다. 네. 마이너스로.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고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뭐 10% 빠졌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실수요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보통 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네. 어느 동네에 무슨 단지.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싼 건매물이 나오면은 네. 그냥 잡는 거지. 네. 뭐 트렌드를 쫙 크게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신도 못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요새 최근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은 뭐 서울 집값이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1.5% 올랐다. 예.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10억 원을 넘었다, 아니면 10억 원 육박했다, 뭐 이런 지금 자료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강력한 대책들이 지금 나왔는데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교수님은 이런 상승세가 일단은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예, 꺾인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로 간다는 게 네,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네. 주식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네. 마지막 불꽃이 제일 화려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주식 옛날 그 객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예. 뭐 번쩍번쩍 하는데 예. 거기에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은 이제 네. 상투다 이런 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상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보통 주택 신혼부부들은 전세방을 가는 거지 모델하우스가 집 사는 사람은 원래 없거든요. 네. 예. 특히 대도시는 비싸기 때문에 네. 전세로 한 10년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강박관념에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몰려갔을 때가 상투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이 그렇게 그런 지금 시기 저는 보세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30대가 뭐 영끌을 해서 네. 패닉 바잉이. 패닉 바잉이 일어났다는 네네. 거는 그런 때가 보통 이제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높고 아. 거시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뭐 유동풍만 유동성 가지고 몇 군데는 이렇게 가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근데 그 조정이 뭐 IMF처럼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한 뭐 몇 년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네.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죠. 아, 지금 뭐 조정이라 하더라도 뭐 10% 하락이라도 이런 급락은 아니고 아 그런 건 뭐 네, 예. 어느 조금 정도 이제 안정 국면이니까 실수요자는 뭐 그걸 잘 감안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지수상으로 2% 빠지고 그러지만은 네네. 어떤 단지는 10% 빠져 있고 어떤 단지는 오르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아, 혼재야 다 된다. 이렇게 모아 보면은 이제 네네. 전반적으로는 하락이지만은 네. 몇몇 단지 개발 호재가 있거나 특별하게 이제 신축이 부족한 지역은 올라가고 네. 나머지는 조금씩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빠지는 것들도 이제 유형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MF 때 빠질 때는요. 1년에 12% 빠졌습니다. 아. 수직으로 꽂았습니다. 네.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네. 아파트가 IMF 1년 만에 30% 빠집니다. 아. 그게 10억짜리가 7억이 되는. 네네. 근데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억이었다가 10억이 됐다가 네. 1억에서 10억 됐다가 1년 만에 빠졌죠. 7억으로.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각국들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잖아요. 예. 위기를. 예. 금융위기 때는 서서히 빠집니다. 아. 5년 동안 빠졌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아파트가 한 30% 빠졌습니다. 네. 한 3분의 1 토막 정도씩. 네. 한 3분의 1씩 빠지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5년에 걸쳐서 빠지느냐, 네. 6년에 걸쳐서 빠지느냐.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자 쪽은 아니지 않겠느냐. 네. 돈이 그러니까 워낙 많이 풀려 돈이 있지 워낙 않습니까? 많이 풀려 그리고 있고요. 초저금리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들이 네. 극복하는 과정이 사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뭐 V자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네. 일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다가 지금까지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회복 속도는 빠르긴 빠른데 그러면 이제 뭐 금융위기 정도의 지지부진한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조금 단축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좀 조정받았다가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